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이거 이름부터가 아주 그냥 범상치가 않아요. 바로 헬리콥터 머니입니다. 중앙은행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거의 히든 카드, 최후의 카드라고 할 수 있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쓰는 경계를 확 넘어선 아이디어인데 이게 대체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봅시다. 경제가 아프면 중앙은행이 의사처럼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 대표적인 약이 바로 금리 인하라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을 계속 쓰다 보면 금리가 거의 0%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와요. 이걸 우리가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벽에 부딪혔다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앙은행은 어떤 다른 비상수단을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정책금리가 0%가 되면 중앙은행은 이제 할 일이 없는 건가?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금리를 못 쓰게 되면 중앙은행은 진짜 그냥 손 놓고 경제가 가라앉는 걸 구경만 해야 할까요? 경제학자들은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과감하고 좀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과감한 아이디어의 원조격이 뭐냐? 바로 오늘 주제인 헬리콥터 머니입니다. 이 말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밀톤 프리드먼이 제시한 하나의 생각 실험, 일종의 비유에서 나온 말이에요. 프리드먼의 상상이 진짜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돈을 막 뿌려요. 그럼 사람들이 그 돈을 주워서 뭘 하겠어요? 소비를 늘리겠죠. 그러면 침체됐던 경제가 살아난다.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복잡한 은행 시스템 이런 거 다 건너뛰고 돈이 사람들 손에 직접 쥐어졌을 때 얼마나 효과가 빠르고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특히 물가가 막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대공황 같은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한 말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핵심을 짚었네요. 바로 그 생각, 그럼 그냥 돈 찍어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겨요. 말이 쉽지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프리드먼의 이 헬리콥터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일 뿐이고요. 실제 정책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이 헬리콥터 머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중앙은행이 혼자 하는 통화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하는 일종의 합동작전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는 건 중앙은행이지만 그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든 어디에 투자를 하든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건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화정책의 탈을 쓴 아주 강력한 재정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막고 싶었던 거죠. 전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더 정확한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어요. 그게 바로 MFFP입니다. Money Financed Fiscal Program. 풀어보면 돈으로 자금을 조달한 재정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즉, 중앙은행이 만든 돈으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편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헬리콥터 머니라는 비유를 살짝 내려놓고 이 MFF라는 정책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MFF가 어떻게 경제를 살리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정부가 이 돈으로 도로를 짓거나 다리를 놓으면 당연히 일자리가 생기겠죠. 아니면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면 소비가 확 늘어날 거고요. 근데요, 진짜 강력한 힘은 사실 다른 데 있어요. 바로 이 돈이 정부의 빚, 즉 국채 발행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세금을 더 내서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 세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와, 돈이 이렇게 풀리네? 앞으로 물가가 오르겠다. 이런 기대가 생기니까 이왕 살 거면 지금 사자 하면서 소비를 더 앞당기게 되는 효과도 있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교수님, 근데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건 양적 완화, QE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쯤이면 모두가 이 질문을 떠올려야 정상이에요. 이게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도대체 MFFP와 QE 뭐가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영구성, 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자, 양적 완화 QE는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잠깐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걷어들일 거라는 약속이 깔려있는 일시적인 조치죠. 하지만 MFP는 달라요. 이건 돈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다시 회수할 생각이 없는 영구적인 통화 공급입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 같지만 이 영구적이라는 한마디가 사람들의 생각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영구적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걸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 원리가 여기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 힘의 비밀은 바로 실질금리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피셔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느끼는 금리, 즉 실질금리는요. 은행에 찍혀있는 숫자, 명목금리에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예상치, 즉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에요. 자, 상상해 봅시다. 명목금리가 0%에 꽉 묶여 있어요. 그런데 MFP를 통해서 와, 앞으로 물가가 한 2%는 오르겠구나 하는 강한 기대를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줬다고 쳐요. 그럼 실질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0 빼기 2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돈을 빌리는 게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게 되겠죠. 바로 이게 MFP가 부리는 진짜 마법인 겁니다. 네, 지금 학생 한 분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줬어요. 교수님, 근데 이거 너무 강력해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정부가 선거 때마다 표 얻으려고 돈 막 찍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강력하지만 현실에서 이 정책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현실의 벽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이 이 맛을 한번 보면 선심성 정책 남발하려고 계속 중앙은행에 돈 찍으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냥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냉키도 이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험한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견제와 균형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은 돈이 들어있는 금고의 열쇠를 쥐고 있고요. 정부와 의회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모두 동의해야만 금고문이 열리도록 하는 거죠.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막자는 아주 신중한 장치입니다. 자, 오늘 정말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보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죠. 오늘 설명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헬리콥터 머니, 즉 MFFP는 그냥 하늘에서 돈 뿌리는 단순한 쇼가 아니다. 이건 재정정책과 토화정책이 결합된 아주 강력하고 또 섬세한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평소에 먹는 감기약이 아니라 경제가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서 다른 약이 듣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상약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 솔직히 좀 어려웠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요,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신문기사나 뉴스에 나오는 어려운 말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경제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화폐금융론 공부가 가끔은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세상을 보는 가장 선명하고 강력한 렌즈를 장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같이 갑시다. 자,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만약에 말이죠, 미래에 또다시 금리는 0%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정말 심각한 불황이 찾아온다면 과연 정책당국은 이 헬리콥터 머니라는 위험하지만 강력한 카드를 꺼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